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 갑의 비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인이라는 것은 앞 시간에 길 떠나는 은장도다, 또 이를 악무는 힘이다, 또 독하고 섬세하고 정밀한 기술 또는 꾀돌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묘에서 양인이었죠. 자, 거기를 충하는 유가 비인이 됩니다. 자, 양인은 나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곳이라면 비인은 가장 움츠려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2운성상에는 태지에 임하게 됩니다. 양간은 해지고 음간은 묘지에 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는 육친상으로 본다면 정관에 해당합니다. 자, 갑이 태지이므로 내 기운을 능히 쓸 수 있겠다 없겠다? 쓰기 힘들겠죠. 그러니 갑갑하고 또 정관이라는 것은 관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유라는 것이 팔자에 있을 때 쓰임과 없을 때의 쓰임이 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비인운을 한번 거치고 나야 내가 꼼꼼해지고 치밀해지고 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번 당해 본다라는 것이죠. 당해 보고 나서야 이제 학습이 되어서 나도 그것을 한번 써먹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팔자 내에 있다면 이 글자가 연에도 있을 것이요, 월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요, 시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좌표론적인 해석을 한번 가미해 보시면 되고, 특히 연월에 이런 식으로 비인의 글자, 정관의 글자가 있다면 소년의 반장 한번 해보려고 막 손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월에 있다면 정관격이 되겠죠. 그럼 격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갑술일 날 태어났다면, 즉 신유가 공망이 되어서 이 정평관이 공망입니다. 공망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무자에 준하는 글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뭔가 또 한편으로 공망은 비워져 있어서 시급히 메우는 동작이 가해지고, 두 번, 세 번 손발이 가도 다 메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공망이라는 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월의 정관격, 참 좋은 별의 정관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갑술일에 태어났다면 공망이 되어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갑의 12운성 외에 다른 정관의 12운성을 한번 관찰해 본다면, 즉 겁재는 절지에 들어가 있어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고, 다음에 식신인 병은 사, 즉 죽음에 이른 상태와 같아서 제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정은 장생입니다. 음간은 장의 의미가 더 강하죠. 어쨌든 상관의 별이 장생을 하니 이 기운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뭔가 법을 초월해서라도 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도 되는 것입니다. 자, 무는 12운성상 논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본다면 살아서 제대로, 즉 편재는 쓰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정재는 장생지라서 쓰기가 그나마 낫겠죠. 따라서 월급 봉투 받는 것은 굉장히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은 뭡니까? 즉 평관이죠. 자, 이 지장간을 보면 이 유에 평관경과 그 다음에 정관인 신이 그대로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제왕지에 있으면서 뭔가 평관적인 그런 것도 많이 감당을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적인 것도 많이 내가 감당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은 나에게 편인의 별이 됩니다. 편인이 목욕지이니 남들에게 뭔가 폼나 보이는 그런 기술이나 자격이나 뭐가 인허가권들을 보유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정인인 별인 개는 어떻게 됩니까? 병지로서, 즉 음간은 병지는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라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는 제대로 쓰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를 쓰더라도 띠에 따라서 또 다른 신살이 붙게 됩니다. 그것이 곧 12신살입니다. 즉 인호술띠 같은 경우에는 다규자가 6해살이 됩니다. 즉 형님이 되는 것이죠. 즉 인 위에가 뭡니까? 축이 되고 오 위에가 사가 됩니다. 즉 전달이 바로 형님격이라는 거죠. 따라서 뭔가 저승사자를 만났으니 이때 까불면은 거의
반죽음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므로 이때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로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묘미 같은 경우에는 제살입니다. 제살. 더욱이 더 힘든 상태로 가는 것이죠. 따라서 꾀돌이나 인기응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 비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자진 경우에는 연살, 즉 도화살에 해당합니다. 시선을 집중하고 소모지출의 인자가 발상, 즉 도화살이라는 것은 뭔가 분칠을 한다는 것이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뭔가 분칠을 하니 분값도 들어가겠죠. 어쨌든 소모지출의 인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기를 얻고 프로가 되는 별에서는 이 도화살이 굉장히 긍정적인 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나의 뭔가 호주머니를 채우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프로로서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유축에서 비인은 장성살에 해당합니다. 즉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고 내가 중심적이고 주동적인 인물이 되고 또 장군 핵심 멤버가 됨으로써 이 사유축의 입장에서는 이 비인을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띠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갑의 비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